안녕하십니까. 자, 테라자TV의 조각 장가입니다. 자, 오늘 진행해볼 컨텐츠는 말이죠. 아재들의 잡담썰, 그 중에서도 영원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아니죠.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삼국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국지의 깊은 내용, 그런 것들은 뭐 전문가적인 분들 많잖아요. 뭐 여기 유튜브 뭐 여러 채널에서 그쵸. 촬영하고 계시니까요. 어차피 저희가 전문가적인 부분 얘기해봤자 댓글로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뤄볼 것은 삼국지 순한 맛입니다. 네. 자, 이제 제야에서 혹은 뭐 초록창이나 뭐 기타 등등에서 떠도는 썰 같은 걸 모아가지고 그냥 가볍게 알아보자, 뭐 연희 기반으로 알아보자. 정사까지 가면은 솔직히 내용이 너무 딱 제가 말하면 아니야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아니 근데 정사 쪽도 은근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지만 좀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아재력에 맞춰서 좀 이제 흔하게들 이제 삼국지 접하시는 이제 그 연희 쪽에 이제 컨텐츠를 맞춰가지고 한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좋아하는 것은 솔직히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건 연희예요. 연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나간중이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정사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전으로 떠도는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소설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뭐 그냥 소설이죠. 소설이 그 소설이라고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그리고 재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썰이 많아요. 네, 방태기가 좀 많긴 그렇죠. 하죠, 솔직히. 그거 가지고 이제 사말고 저는 그냥 기본적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정도의 수준의 내용만 알고 있고요. 네. 그나마 저보다 조금 더 개울과 연못 정도의 깊이 차이는 나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자,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좀 있단 말이죠. 가볍게 할 시작장에서는 시작부터 뭐 이렇게 색깔 뭐 이렇게 그 노란색 그거 뭐 자, 저희 기본적으로 훑어본 사람들 입장에서 저는 솔직히 연희의 주인공은 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는 유비 관우 장비 이제 삼형제를 이제 베이스로 놓고 가게 되지만은 뭐 아무래도 네, 진 주인공이 유비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연희의 뒷부분, 유비 사후 그 내용 그리고 유비 관우 장비가 이렇게 몰락하면서부터는 안 익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제갈량 정도? 제갈량의 사후 정도까지는 이렇게 어떻게든 읽으시는데 사실상 그 뒤에 얘기들은 좀 후다닥 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갑자기 대관장이 죽더니 갑자기 통일이 됐어요.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네. 미나라가 사라지고 그렇죠. 진나라가 된다 네. 싶더니 통나라 꺾어지고 고나라 꺾어지고 짜잔 삼국통일. 뭐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가볍게 읽었던 라이트 유저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저? 어쨌든 간에 그렇다 보니까 네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사마염이었는지 누구였는지 정확히 통일했던 놈이 누구였는지 이름도 기억이 안 났었어요. 뭐 사마염인지 사마염이 네, 저기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들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인터넷에서 많이 떠돕니다. 유비의 패왕썰. 이 뭔 개소리야? 예수만이 떠들던 건가요? 난 솔직히 너님한테 얘기 듣기 전까지는 나 이거 들어보지도 못했어. 네,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건데 시작부터 굉장히 황당한 거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그렇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뭐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대체?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부터 가죠. 도원결이 갑니다. 도원결이. 네. 자, 솔직히 정사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삼국지의 시작은 도원결이부터. 도원결이가 이제 삼국지 정사의 시작이라 땡이죠. 죄송합니다. 자, 시작을 해보자면은 어차피 연희 기반이니까 뭐 알 바 아니고요. 얘기를 해보자면은 유비, 관우, 장비가 나무 아래에서 뭐 원샷하면서 네. 오빠 당연히 원샷이겠죠. 그 부분 진행되면서 형제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유비, 관우, 장비의 형제의 순서가 이상해집니다. 개족보죠. 시작부터 그렇죠. 뭐 나이로 따지면 나이상으로 따지면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우리는 나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상으로 따지면 네 이제 자 유비가 둘째입니다 원래 나이상으로. 근데 갑자기 큰형님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시작이 방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어쩌고 그런데 그걸 같이 보고 있던 세 명이 뜬금없이 눈이 맞아요. 어우 씨발 남자 넷이서? 무락부락한데?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아니 시작부터 삼국지를 더럽히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제가 알기로는 관우와 장비에 그게 무력뿐만 아니라 지력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에이 삼국지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다. 거기에서만 봐도 일단 관우는 기본적으로 지력이 어느 정도 됩니다.
100이 맞다니면은 한 70대 중후반은 돼요. 뭐, 저희 연희에서 이제 시용 프레임, 오관을 돌파할 때 중간에 이제 그렇죠. 보면은 네. 방에 이제 밤늦게 불을 밝혀놓고 춘추를 싹 꺼내놓고 수염 싹 이러면서 이제 그런 그렇죠. 책을 읽는 그런 우리가 많이 보는 관우의 사진의 모습이 약간 지적인 부분도 있어.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기는 정사에도 솔직히 기록이 있어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우보다 지력이 더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연희에서의 성격은 조금 이제 우락부락하지만 좀 그렇죠. 의리남이고 좀 이런 느낌이 있지만 맞죠, 맞죠. 실제로 정사에서 묘사되는 장비의 좀 이미지는 뭐라 그럴까 살짝 좀 냉혹한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제 능력을 중시하는 쿨미남 좀 이런 이미지고 연희에서는 이제 좀 다소 180도 바뀌어서 좀 우락부락해 보이고 그렇긴 하지만은 정많은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캐릭터를 아예 그냥 어쨌든 그런 관우랑 장비예요. 관우 같은 경우에는 황충이랑 비교되는 걸 싫다고 할 정도로 능력에 대해서 부심이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능력 없는 자는 인간 취급도 안 하던 양반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관우와 장비가 처음 보는 귀 큰 놈을 형님으로 모신다. 코 큰 놈이면 제가 인정합니다. 남자끼리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크시잖아요. 이거 확인시켜드리는 순간 우리는 딱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에서 봤을 때도 제가 본 게 아니죠. 여기 썰에서는 처 맞고 동생 됐다. 무력순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무슨 시작부터 이 모양이야. 아만 연이라 그래서 그렇지. 아니 사실 이제 연희에서도 보면 이제 유비가 이제 중상정왕의 이제 후예다. 지금 이제 황제 직계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어쨌든 간에 유황순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황가의 인증을 받은 네. 자신이 이제 황제의 일족이고 사명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제 그러면 인식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연희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황소님을 이렇게 밝히고 그러니까는 우리 팀의 마스코트는 나다. 어차피 이제 명물을 세우고 가려면 내가 가야 된다. 황족이 이제 아무리 관우 장비가 나중에 이름을 날리고 본인이 이제 동네에서 좀 힘 좀 썼고 그렇다 그래도 어찌됐든 황족이 일반인의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관우단 장비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관우죠. 관우가 이제 유비의 면을 세워줬다. 이제 군주로 올려줬다. 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가리 받았다가 일어나가지고 술 한잔하고 푼 게 아니라 이 얘기죠. 실제로 유비는 전장에게 여러 전장을 누볐던 게 이제 무력이 탄탄한 장수입니다. 야전 장수잖아요. 그거는 사실이긴 한데 만부무당이라는 평가를 받는 장수가 딱 두 장수 있어요. 관우하고 장비. 딱 그 둘이 있는데 그 둘을 두드려 뺐어요. 예를 들어서 관우를 두드려 팰 때는 장비랑 옆에다가 유비 장비 두드려 패고 그 다음에 장비군은 군기를 잡을 때는 유비랑 관우가 손잡고 두드려 관우가 먼저 쳐맞고 나서 억울해가지고 또 이제 유비랑 다시 손을 잡고 장비를 다시 2대1로 두드려 팼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상은 어렵죠.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자, 그러면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팩트를 이렇게 알 수도 없는 소설에 대한 내용이니까 저희들만의 소설로 받아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계속. You serious? 네. 그러니까 짱가가 보기에는 네. 면을 세워줬다. 혹은 우리 팀의 마스코트는 조금 이렇게 명분이 있는 사람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도원결의의 형제의 순서가 대가리가 유비가 됐다. 근데 아마 얘기를 할 때 아마 자신이 이제 황족이라는 걸 밝히는 것만 가지고서는 그건 이제 관우고 장비고 콧대가 좀 높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죠. 얘기만 듣고서 그냥 황족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알아서 깨갱했다 딱 이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모실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는 사실상 이제 주먹은 좀 한 주먹 하는데 네. 사실상 이제 뭔가 천하에서 좀 이름 좀 떨쳐보고 싶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대장으로 나서기에는 뭔가 한 끝발이 부족한 걸 스스로 좀 인식하고 있던 게 아닌가. 일단 납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넘어가 보죠. 다음 코너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당신이 그거 납득하면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그럼요. 제가 납득해야 되는 거니까. 진짜 두서없네. 두서 없는 게 이 코너의 매력이고 저희들이 그리고 내모르면 만인데 이렇게
그런 거 갖다가 뭐 이렇게 따질 건 없고요. 아니 근데 시작부터 무슨 술만 마시는데 뭐 이렇게 타버스코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환장하겠네 이거. 자, 이제 뭐 그런 거 네. 가지고. 그러면 연동되어서 넘어가는 거. 자, 유비의 무력을 한번 따져봅시다. 네. 아, 네, 네, 뭐. 일단 벌써부터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희에서 알아볼 수 있는 유비가 싸운 컷의 가장 유명한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관우 장비가 여포와 함께 싸우다가 아, 호로관의 전투시. 그렇죠. 여포와 함께 싸우다가 맨 처음에 관우가 먼저 싸웠나요? 네, 관우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장비가 이제 달려들죠. 네. 그래도 별말이 안 나니까 유비가 달려듭니다. 네. 그 다음에 근데 여포는 이게, 이 부분이, 네. 이거는 유비가, 네. 아무리 연이라 그래도 이거는 유비가 괜히 끼어들었다. 두 아. 명이서 뛰어들어갖고 파고들었을 때는 둘이, 네네. 하기 여포는 맞았다. 사실상 관우랑 붙었을 때도 꽤 뭔가 좀 버겁다, 이거 번거롭지 않다. 그리고 장비가 붙었을 때는 둘이 붙어놓으니까는 확실하게 버거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비가 딱 붙자마자 몇 탑 붙지도 않고서 거기서 그냥 유비를 호초로 슉 찔러가지고 그 틈을 타가지고 도망을 가는 이제 그게 나오게 되거든.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저희가 그래갖고 네. 그래갖고 연인바다는 좀 유비를 좀 많이 까요. 아예 거기서 왜 거기서 시기를 떼어져서도 구분 못하고 거기서 껴들어가지고 도망갈 건데. 오히려 합을 깨놨다.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얘기할 거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서 유비가 들고 나간 무기가 뭐죠? 쌍고검이죠. 그 자홍일대검. 일대검. 그렇죠. 양손에 드는 네. 쌍칼. 예, 예. 자, 고삐는 그러면 무슨 손으로 잡죠? 보통 이렇게 양손으로 잡게 되면은 뭐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에는 그냥 허벅지로 잡게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허벅지 말씀 잘하셨어요. 허벅지 하면 유비의 일화가 또 있죠. 요새 말을 좀 안 타가지고 허벅지 살이 아니지. 근육이 좀 빠졌네. 비육지탄이라고 하는 이제 오, 그- 전문 용어 나오시네요. 아니 사전상 뭐 좀 읽어보셨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유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몸이 건장하다는 뜻이겠죠. 야전 사령관이기도 하고 뭐 쌍검술을 쓰고 심지어 말을 타고 저는 고삐 없이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예전 그리고 북방에 있는 기마민족들 말고는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유비 같은 경우에는 양손으로 검을 휘두를 뿐더러 말을 마음껏 허벅지만으로도 조정을 한단 말이죠. 기본적인 스펙 자체가 일반인은 아니에요, 어쨌든. 뭐 일단 뭐 칼 들고 뭐 싸움터에 나가는 것만 해도 일단 일반인은 아니죠. 뭐 일단 일반인은 아니죠. 뭐 일단 뭐 연희에서는 뭐 어느 정도 그 유비에 대한 무력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고평가를 해놓은 부분은 있다. 이게 유비가 사실상 뭐 누구의 몸을 베었다 뭐 이런 기록은 뭐 연희에서조차도 없잖아요. 인정. 제대로 유비가 이제 쌍몸을 들고 싸운 것은 사실상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이- 저도 이- 애초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저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할 말이 있는 부분으로 가자면은 쌍고검, 그러니까 자홍일대검이죠. 그리고 청룡언월도, 그리고 장비의 장팔다모. 자, 가장 유명한 요거 여포에 방천하고 있지만 요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합니다. 의천검과 여포요? 여포. 어쨌든 간에 요 세 가지를 어디서 만들었죠? 풍대 대장간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 대장간 주인의 이름은 안 나왔지만 네. 범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겠죠. 뭐 일단 이름이 달린 무기 자체는 연희에서도 많이 안 나오긴 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관우와 장비에 무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네. 만들어준 무기란 말이에요. 뭐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안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무기를 만들어줬다는 건데, 그렇죠. 대장간 주인 같은 경우는 보는 눈이 아우 작살이에요. 두 명에 비해서 좀 눈에 띄게 딸리니까는 좀 이거라도 갖고 가라고 좀 더 좋은 장비를 줬을 수도 있죠. 원래 원래 고렙들한테는 그렇게 장비를 그렇게 크게 신경 써서 안 줍니다. 뭐 청룡언월도가 신경 안 쓴 건가요? 넘어가죠. 생각해보니까는 좀 힘센 애들은 오히려 이제 어설프게 휘두르다가 뭐 부러진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도 나오긴 하니까. 예, 어쨌든 그 부분까지 이어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검을 쓰는 사람으로 유명하게 나오는 게 두 명이 있거든요. 유비와 조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조조도 연희에서요. 그닥 무력이 약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뭐 사령관이라고 하기에는 뭐 사령관 치고는 뭐 그 정도면 준수한 무력을 가졌다. 특히 뭐 연희 쪽에서는 네. 그 이제
동작대라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조가 이제 저걸 하나 세워요. 아. 뭘 하나 세우고서 이제 거기서 동작대교. 말고요. 아. 말고요. 아니, 이제 죄송합니다. 아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씨 못해먹겠네 진짜. 이씨.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이제 동작 때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그게 세워진 기념으로 이제 위나라 장수들 싹 다 모아놓고 이제 사냥대전 같은 걸 한다고. 아, 그렇죠. 근데 거기서 조조가 쏴준 게 뻥이었나 뭐였나 뻥이었나 매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간 뭐시기 날아다니는 새를 거기서 그냥 쏴준 게 60여 마리가 돼요. 오. 그러면 뭐, 얘는. 아니 뭐 나머지 장수들도 말도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군주급이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은 거는 사실상 정사를 펼쳐보면은 가장 활을 잘 쐈다고 평가를 받은 군주는 삼국의 군주 중 송권입니다. 송권. 아, 그렇죠. 네, 송권 같은 경우에는